노영희, 박지훈 변호사에 이어서 법설 시즌 2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지금 법설 시즌 3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설 시즌 3의 해설은 신중근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가 맡아주었습니다. 신 변호사께서는 부산지법 동부지법 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특히 형사 단독 판사를 역임을 하셨고 성범죄 전담을 재판을 담당을 하셨죠. 뭐 MBC나 아니면은 다른 방송, 법률 관련 방송에서도 자주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실력자로서 저희 뉴스리듬 팀도 법설 시즌 3를 신 변호사께 맡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정으로 나오신 지는 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이제 고정으로 그 스크린에 나오게 되시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되지 않았을까 6개월 이상. 싶은데요. 예. 간단하게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앞으로 법설 시즌 3를 맡아서 출연하게 된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고 방금 전에도 원격 그 영상 재판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변호사님들 사무실, 로펌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재택근무를 합니까? 재택근무까지는 아니고요. 뭐 저희들이 사무실을 좀 방역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소독제라든가 아니면 뭐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하게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면에서 좀 약간 그 코로나19 확산되는데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재택근무까지는 지금 실시하지는 않고 최대한 방지하기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건을 의뢰, 수임 의뢰를 하러 오는 의뢰인들은 많습니까? 지금 사실 좀 줄은 편입니다. 줄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재판들이 많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래 그 재판이 닥쳐야 사실은 수임을 맡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접 대면에서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는 편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은 전보다는 조금은 상담 건수나 이런 것 좀 줄어든 편입니다. 갑자기 든 질문인데요. 예. 원래 이제 대면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료를 받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것도 돈 냅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화 상담을 해서 이게 전화 돈을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래서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니 멀리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시간이 전혀 안 나서 올 수 없다는 분들은 뭐 일종의 이게 선입금이죠. 일정 금액을 입금하신 후에 그다음에 전화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 다들 형편이 좀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전염병, 감염병인데 우리나라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확산된 건 강한 전염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오늘 법설 첫 시간도 테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신천지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회 법인 등록 허가를 이제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취소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을 한결했다는 건 이제 주된 이유인데 예. 서울시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받아줬죠. 허가를 하셨습니다. 받아줬는데 다른 이름으로 그렇죠. 신천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했었고 법인 대표도 다른 사람을 등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씨로 바뀌게 됐는데 예. 그때는 분명히 그 확인상에 좀 그 흠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울시가 법인 등록 허가를 취소한 이 결정, 이거는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글쎄, 뭐 최종적인 판단은 어차피 나중에 뭐 아마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민법의 제 38조에 이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비난 여론들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신천지 쪽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서울시가 이기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약간 저기 부정적인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 2014년도에 사실 한 번은 대법원에서 이 기준을 좀 명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민족 세계 선교원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설립 허가 취소 사건이었어요. 예. 그 사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냐면 직접적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공익 침해의 정도나 경위, 그다음에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인을 소멸하는 게 긴급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 취소가 허용된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한민족 세계 선교원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설립 허가 취소도 결국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 교육청이 그 유치원 폐원 사태를 주도했던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예. 일명 한유총에 대한 그 소송이 최근에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2심 판결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그 침해 정도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신천지 사건의 경우에도 이 조직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신도 명단을 이제 숨겼는지 아니면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신천지 자체가 어떤 반사회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지만이 예. 이 설립 취소 허가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뭐 절차를 받는다고 하니까 예, 예. 계속 그 절차를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예, 예. 이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문 절차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 처분을 받는 상대방한테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라는 거죠. 어떤 예.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위법했는지.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청문 절차를 주재할 청문 주재자를 정하고 그다음 미리 사전에 어떤 처분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비하고 의견을 진술하라는 어떤 사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그때는 당연히 청문 일시와 시간, 장소들을 당연히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거기에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뭐 질의응답이 오갈 수도 있고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보장한 다음에 취소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문 절차는 공개가 됩니까? 그거는 비공개가 아마 비공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청문 절차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예, 예. 대리를 맡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뭐 또 개인적인 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예. 있고요. 뭐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뭐 악질적인 범죄자도 사실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그걸 굳이 뭐 꼭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신천지 안에도 또 법무팀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그 나라 예. 자체적으로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등록 허가 취소되면은 지금 신천지 저 자금, 예. 재산 이게 그쵸.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지금요. 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설립허가 취소가 그 법인의 해산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산한다는 결국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청산 절차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정관에 규정된 대로 재산을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맞는데 만약에 정관에 이게 규정이 돼 있지 않거나 예. 아니면은 뭐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급 방법을 정하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사나 청산인이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원래 그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예.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국고에 계속되고요. 그러면은 정관에 만약에 기록된 것이 없고 예, 법인의 예. 목적에서 재산이 처분이 된다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00억여 원을 좀 내놨더군요 신천지에서. 예, 예. 이후에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는데 예, 예. 거기에 쓰거나 이럴 수도 있는 뭐 문제. 그거는 그 목적에 맞다 보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대신 이거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구나.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소송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예. 이거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제 뭐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그 후에 이제 행정소송법에 따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각각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예.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라고 해서 어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해서 지금 이 슈퍼감염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예. 과학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무슨 청산을 해서 재산을 뭐 귀속받고 이런 것보다 예. 별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약간 좀 미온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손해배상 채권이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하게 불법행위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뭐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일부러 고의로, 그러니까 그게 다른 형사처벌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고의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특히나 이 신천지는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포개 방법, 모든 방법이 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상 그 방법을 그걸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고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뭐 지시하거나 이런 내부 문건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예. 그 부분은 형사 사건 이제 뒤에 이제 나오기 예,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31거 확진자한테 예. 이 감염된 것이 맞다, 확인됐다.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왔죠. 예, 예. 그 예식장에 가서 1시간 정도 노출이 됐었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감염이 확진이 됐었죠. 예,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그 개인한테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신천지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신천지가 뭐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용인하거나 그걸 뭐 지시하거나 이랬다는 게 아니라면 신천지 자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개인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 개인이 본인이 그런 거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히 위험성을 알면서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 예.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형법상 살인죄 예.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 혐의 사실이 문고하니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했다. 예. 그래서 환자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는 신도 명단 제출이 업무를 방해를 했고 그것이 인과관계가 돼서 환자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데 예, 예. 박원순 시장이 검사 출신 법조인이죠. 검사 출신은 아닌 거로. 검사 출신. 그건 제가 정확히 잘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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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예. 이거를 두고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 판단이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게 살인, 뭐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든 이것으로 뭐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비난 여론이 높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뭐 역학조사든 아니면은 뭐 그 방역이든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하고 예. 사망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고의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살인죄의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서 고의가 필요한데 특히나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확정적 고의라고 해서 내가 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문제가 되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냐면 사망에 이를 수도 모르겠다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하고 예.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 내심 받아들이겠다는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잘 없어서 이거를 확인하는 건 여러 가지 사정들 갖고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는 사실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뭐 예, 예.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신도 명단을 제출할 때 예, 예. 소위 말해서 띄엄띄엄 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국내에 있는 뭐 신도 그 사람들 중에서 또 교육생은 또 빼고 또 나중에 또 낼 때 또 미성년자들은 또 빼고 해외는 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미성년자나 해외에 있는 사람 또 교육생들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예. 신천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번 사태하고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부속 시설을 공개를 하면서
이 모임 공구방이라고 하죠. 그 예. 공구방에 대한 시설은 공개를 하면서도 숙소는 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얘기하는 곳만, 줄 알았다. 예. 근데 상식적인 걸 보면은 둘이 같이 자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감염법 예방관리법 차원에서 그거의 처벌에 있어서의 어떤 뭐 판단 기준 판단할 때는 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살인죄와 관련돼서 고려하기에는 사실 이게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고의로 그랬는지 전적에서 주장하기에 지금 뭐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있어서 아니면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의 차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잘못 알고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예. 그게 명확하게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지만이 가능할 텐데 그다음에 또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떤 사망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 인과관계라고 판례는 저기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를 정도까지 됐는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음. 저쪽으로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대로 이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흥국연대 예. 이런 시민단체가 정부가 중국인을 입국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그래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헤드쿼터 중에 이거 사용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미필적 고의에는 살인죄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어차피 마찬가지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맞불 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법적인 주장이라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요. 예. 사실 조금 동일한 이유로 사실 이 부분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태가 불거졌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고소 고발. 고발이 남부. 예. 참 뭐 법원 검찰도 난감할 수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맞습니다. 애매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소위 깡치 사건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참 변호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 깡치는 원래 법원이나 검찰에서 하는 그러니까 얘기들입니다. 같이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참 재판도 많은데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의 교리와 관련된 문제. 물론 이제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의 이단성을 따지자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방향 그렇게 잡지 않았는데 예. 이 교리상에 보면은 일반 우리 사회 문화와 또는 현행 법률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임한희 총회장의 설교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형제가이다 부자지가이다 부부지가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은 하나는 바벨론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면은 하나는 바벨론의 씨로 나고 바벨론의 신이 함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같이 가면은 어떤 결론이 오겠는가? 분명히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맞죠? 바벨론으로 가야 맞죠? 갈라져야 되겠죠?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임한희 총회장이 2006년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이비와 다르게 무슨 경제 범죄라든가 아니면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당히 배척을 받고 이단으로 규정을 또 교단에서도 했고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족 간의 반목 불목을 조장을 하고 심지어 또 이제 부부 같은 데 이혼을 또 조장을 하고 보통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안 믿고 부인이 믿게 되면은 남편을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갈라서라고 얘기하고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신념이고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일단 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 조리나 아니면은 상식에 비해서 너무 좀 다른 얘기라서 그렇죠.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고 가출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부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이 형법상의 규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꿰어가지고 예. 그 하자에 있는 의사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어떤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서 제3자의 보호하에 두게 되면 이제 이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성인이야 어차피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국가나 아니면 법이 개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 아직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의사가 혹시나 그렇다 자유로운 의사라고 자기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자유로운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이 개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개입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긴 할 텐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당사자 특히나 이제 뭐 그 당사자가 이제 부인해 버리면 사실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난 그냥 이게 좋고 그래서 닿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뭐 법적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간에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법이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이단 상담소라든지 그러니까 네.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렇죠. 교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세뇌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예, 예. 그 부분도 법이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예, 예. 이제 학생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얘기를 해보겠는데 예, 예. 이 피해자들이 나와서 혹은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보통 예. 일정한 패턴이 있더군요. 그러니까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르게 다니다가 예. 어느 날 그 들통이 나게 가서,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신천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들켰다라고 연락을 취하고 집에서 이제 못 나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신천지 측에서 오히려 경찰을 데리고 지금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부모가 지금 교회 간다고 그래서 감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와서 데려간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참 이게 문헌 그대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지금 못 나가게 해서 지금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경우 사실은 요건에는 뭐 구속 요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게 왜 그랬느냐를 따져봤을 때 위법성이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무슨 뭐 다른 데 지금 속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걸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게 감금죄가 최종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판단이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이게 뭐 그 나이에 물론 미성년자가 몇 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나는 이게 지금 가야 되고 나 지금 감금당했는 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그 수사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가정으로부터 이게 격리돼서 딴 쪽으로 이제 보가 이관되는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감금이라고 신고해서 만약에 그렇게 수사기관 출동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지금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포교 활동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지요. 네. 근데 포교 목표가 있는데 예. 신도변호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낸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야, 이거 참 무서운 건데요. 사실 예. 이래서 이게 사실은 종교인지 여부가 약간 궁금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이단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경쟁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포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너는 예를 들면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넌 천국에 가지 못하고 너 집안에 문제가 생길 거고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 돈을 내라 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하고 그다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건 공갈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돈을 낸 게 그거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내는 건지 이거를 입장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내가 그 명확하게 나는 이거 지금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 부분 또한 또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사한 일반 사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이 안 풀리고 장가도 못 가고 돈도 안 벌려서 점집에 갔습니다. 예, 예. 이 무속인이 이게 보더니 굿 안 하면은 예. 요절할 상이다. 예. 굿을 해라. 예. 이렇게 해서 굿을 50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예, 예. 나중에 보니까는 다 틀렸던 거지요.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예 구술을 안 하면서 돈만 받고 했다던가 형식적으로는 아주 그냥 적은 돈을 들여서 했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구실하는 게 사실 자체가 어떤 결과를 물론 결과의 발생을 뭐 바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를 판단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아예 구술을 할 생각이 없었거나 예.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최고급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돼지머리 20만 원짜리 있는데 10만 원짜리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몇천만 원을 받았다. 이건 좀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그렇군요. 높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지금 최근 입장문을 한 3번 냈죠. 네. 이만희 총회장이 또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먼저 보실까요? 예, 신천지 측에서 2월 19일 날 1차 입장 발표를 할 때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비방, 자기네들 비방을 하는 인물들은 단지 신천지 성도란 이유로 젊은이와 부녀자들을 납치, 감금, 폭행하는 것을 넘어 살인까지 저지른 강제 개종의 주종자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세 번째 그 입장 발표에서도 신천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2017년과 2018년에 18년에 두 명의 성도가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 오늘 올해죠. 지난 2월 26일에는 울산에서 신천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폭력과 핍박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도 가족들을 분명히 지목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2월 26일에 나왔던 그 울산 사망 사건은 뭐냐면 추락 사건이죠. 울산시 남구에 있는 공동주택 7층에서 예, 예.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을 했는데 예.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신천지 측이 이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마당에 이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느냐. 예. 근데 이런 것은 그 담당 경찰이 처음 듣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남편, 가족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신천지 신도란 이유만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걸 특별히 그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지금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뭐 신천지 출신이다, 소속이다, 뭐 그래가지고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어떤 연예인들은 또 해명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고질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예, 예.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장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사소송으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가 깎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신천지라는 어느 연예인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게 되는데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반드시 좀 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물론 헌법상의 권리는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 반면에 또 모든 권리도 사실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분히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아까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종교 활동이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그냥 법인으로서 누렸던 혜택만 지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교 탄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